네, 이 시간 현재 전국 모든 주에서 투표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과연 언제쯤 결과가 나와서 당락이 확정될지 이것이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일부 경합주들 경우에는 늦게 도착하는 우편투표가 과연 어느 정도나 될지 또 그것이 결과를 바꿔버릴 수 있을지 등이 관심의 대상인데요. 어제 마지막 여론조사에서 핵심 경합주들 경우에 두 대선 후보 격차가 매우 근소한 것으로 나타나 승패를 예측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오늘은 이런 내용들을 정리합니다. 조기석 국장. 안녕하십니까. 네. 자, 선거가 시작이 돼서 이 시간 진행이 되고 있는데 네. 뭐 아무래도 관심은 오늘 저녁 개표에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죠. 결국은 이제 선거가 오늘 저녁 종료가 될 거고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개표가 이루어지면 다음 4년을 책임질 대통령이 누가 될지가 이제 결정이 될 텐데 그렇죠. 그 부분에 이제 관심이 쏠립니다. 도대체 언제쯤 우리가 이 결과를 알 수 있을지 아니면 대체적인 윤곽이라도 알 수 있을지 그런 점이 궁금한데요. 이 CNN이 오늘 선거에서 승패를 가늠할 결국 경합주들이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뭐 캘리포니아나 뉴욕이나 뭐 또 중부 남부의 또 시골주들 이런 데는 공화당이나 민주당으로 다 이미 갈린 그렇죠, 거고요. 그렇죠. 예, 결국 경합주가 문제인데 경합주의 선거 종료 시기 또 개표 시점 등을 살펴보면서 선거 승패가 결정될 시기를 예측했는데 네. 일단 그 핵심 경합주 중에 이제 플로리다, 조지아, 텍사스, 노스캐롤라이나, 오하이오 지금 이 5개 주들은 오늘 중에 개표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예측했어요. 왜냐하면 규정상 이 주들은 그 우편 투표도 오늘까지 도착하는 우편 투표만 유효한 것으로 그렇게 인정을 하고 있고 네. 그리고 대체적으로 이 주들은 당일날 선거 당일날 개표를 완료하는 것을 전통으로 삼고 있습니다. 물론 네. 뭐 2000년에 그 투클로스 투콜 같이 플로리다에서 논란이 생기면서 결국 소송까지 제기됐기 때문에 결론을 못 내린 적도 있지만 대체적으로는 당일날 결론이 났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반면에 핵심 경합주 중에 애리조나, 미시간, 위스콘신, 펜실베니아 이런 주들, 그러니까 선벨트와 러스트벨트 이 지역은 그 우편 투표 카운트에 충분한 시간을 주는 주들이기 때문에 오늘 결과가 결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물론 주요 메이저 방송사들이 추측으로 이들 지역 결과를 예측 보도할 수는 있겠지만 네, 뭐 섣불리 누가 이길 것이라는 식으로 전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요. 뭐 대체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이 지금 현재 확정적으로 이겼다고 볼 수 있거나 거의 이기는 게 유력한 그런 지역들은 조 바이든 후보가 많단 말이에요. 트럼프 네. 대통령 쪽은 적고요. 그렇기 때문에 플로리다, 조지아, 텍사스, 노스캐롤라이나, 오하이오를 트럼프 대통령이 다 잡아야 됩니다. 그래야 조 바이든 후보를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고요. 이걸 다 잡아도 사실 확정은 아니에요. 근데 조 바이든 후보는 플로리다, 조지아, 텍사스, 노스캐롤라이나, 오하이오 중에 하나라도 이기면 거의 확정입니다. 그래서 오늘 개표에서는 조 바이든 후보가 승리를 결정지을 수 있느냐 아니면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말씀드린 이 5개 주를 전부 다 이긴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유리해지고 트럼프 대통령이 승리할 가능성이 꽤 높아지는 건 사실인데 확정은 아니에요. 네. 조 바이든 후보가 지금 말씀드린 이 주 중에 하나라도 잡으면 거의 이긴다고 보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걸 다 이겨야 그나마 좀 비슷해진다. 그런 점에서 오늘 아마 이 주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선전하면 오늘 중에 결론이 안 나올 가능성이 있고요. 다만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고 조 바이든 후보가 하나라도 이기면 거기서 완전히 게임 끝날 수도 있고 이제 그런 점을 우리가 참고하면서 오늘 개표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십시다. 그러니까 네. 경합주나 이 네. 접조를 이루고 네. 있는 주 중에서 오늘 중으로 결과가 나올 만한 주가 어디라고요? 예, 플로리다, 조지아, 텍사스, 노스캐롤라이나, 오하이오 등입니다. 네네네. 플로리다는 우편 투표가 오늘까지 도착해야 이제 유효한 투표로서 인정이 되고요. 카운트가 될 수 있습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오늘 지나서 도착하는 투표는 개표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네. 그 플로리다는 동부에 있기 때문에 동부 시간 8시, LA 시간 오후 5시에 5시네요. 예, 선거가 종료가 되고요. 우편 투표와 사전 투표 결과부터 먼저 발표됩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플로리다 같은 경우는 이미 그러니까 지금 현재 오늘 투표하는 사람들은 투표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우편 투표는 지금 도착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오늘까지 도착하는 것도 있겠지만 이미 대부분은 다 도착해 있죠. 그래서 그걸 지금 개표를 오늘 개표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먼저 나올 겁니다. 네. 플로리다 같은 경우 우편 투표와 사전 투표 결과가 먼저 오픈되고 그리고 그 후에 오늘 이제 투표한 결과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아마 거의 대부분의 개표가 오늘 밤 안에 끝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요. 네. 조지아주도 오늘까지 도착하는 투표만 유효한 투표입니다. 오늘 선거는 동부 시간 저녁 7시, 그러니까 LA 시간으로 오후 4시
4시에 이 마감이 됩니다. 그래서 조지아도 오늘 중에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고요. 오늘 아침 근데 그 CNN 브레이킹 뉴스에서 조지아주 이 노크로스 카운티에서 테크니컬 이슈가 발생해서 종이 투표용지에 이 유권자들이 투표하고 있다는 소식이 좀 들려와서 그러니까 이런 변수들이 발생하면 이게 얼마나 많은 투표소에서 지금 이러는지 알 수 없지만 이런 변수들이 발생하면 또 개표에도 개표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어요. 네. 그런데 또 조지아주 지금 또 이 CNN 보도를 보면 어떤 유권자가 오늘 아침 직접 투표했는데 자기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릴 줄 알고 마음에 준비를 하고 갔는데 뭐 5분이면 끝나더라. 뭐 이렇게 굉장히 빨리 끝났다는 좀 인터뷰를 한 게 또 올라오고 그래서 네. 투표는 지금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텍사스 같은 경우는 이제 우편 투표가 내일까지 도착해야 유효합니다. 네, 텍사스는 네. 그러니까 11월 4일 수요일까지 도착하는 우편 투표 용지를 유효한 투표로 인정하는데요. 오늘 텍사스는 동부 시간 저녁 9시, 그러니까 LA 시간으로 저녁 6시에 투표가 마감이 되고 역시 플로리다와 마찬가지로 우편 투표와 사전 투표 개표 결과부터 먼저 발표합니다. 네. 그래서 이 텍사스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그 사전 투표, 우편 투표 지금 개표하고 있는 중이고요. 다만 이제 내일까지가 유효 투표니까 내일까지 도착하는 건 그거대로 따로 모아서 이제 그렇겠죠. 개표할 텐데 네. 그 오늘 투표하는 사람들의 숫자 그리고 지금까지 투표가 왜냐하면 발송이 된 우편 투표 용지 숫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거기서 얼마나 지금 돌아왔는지 이런 걸 다 카운트를 하니까 그러면 남아 있는 거 돌아올 숫자까지 대략 그 예측을 하더라도 이 우편 투표까지 또 오늘 선거까지 전부 다 감안해서 개표한 결과에서 충분한 그 격차가 벌어지면 남은 우편 투표를 굳이 기다릴 필요 없이도 결론을 내릴 수 있다는 그렇겠네요. 거죠. 예, 그런 이제 점이 있다는 걸 염두에 두셔야 되겠고요. 노스캐롤라이나 같은 경우는 11월 10일 다음 주 목요일까지 우편 투표가 도착해야 유효합니다. 그래서 오늘 선거는 동부 시간 저녁 7시 30분, LA 시간 오후 4시 30분에 마감이 되고요. 근데 사전 투표부터 개표가 시작이 되고 오늘 선거에 대한 개표가 이루어지는데 근데 우편 투표가 12일까지 도착할 수 있다고는 하지만 과연 얼마나 그렇게 늦게 도착하는 우편 투표가 많을 것인가. 그러니까 대부분의 우편 투표가 오늘 선거일을 기준으로 해서 오늘까지 도착한다고 메이저리티의 숫자가 오늘까지 도착한다고 본다면 노스캐롤라이나도 오늘 개표한 결과를 가지고 최종 어떤 결론을 내릴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게 10일까지라고 해서 대부분의 우편 투표가 10일까지 오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런 점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오하이오도 11월 13일 이번 주 금요일까지 유효 투표로 인정되는데요. 마찬가지로 LA 시간 오후 4시 30분에 종료가 되고 이 대부분의 오하이오주 카운티들도 사전 투표, 우편 투표 결과를 먼저 이제 발표하고 오늘 투표 결과를 이제 발표하게 되는데 오하이오도 오늘 밤 늦어도 내일 아침 정도면 LA 시간으로 결과가 확정될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근데 문제는 플로리다나 지금 뭐 노스캐롤라이나라든가 굉장히 박빙 경합주로 예상되는 지역들, 뭐 오하이오나 텍사스나 조지아도 지금 뭐 여론조사로는 굉장히 지금 혼전인데요. 이런 지역에서 격차가 안 벌어지면, 그러니까 뭔가 이 그 진 쪽이 승복하기도 좀 애매하고 이긴 쪽이 이겼다고 하기도 힘들고 그런 쪽 경우에는 한쪽에서 이의를 제기할 수도 있고 또 그렇겠죠. 아주 근소한 차라면 재검표를 사람이 그렇죠, 직접 그렇죠. 검표하는 수검표를 요구할 수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쉽게 승자 발표하기 어렵다. 그래서 그렇죠. 어느 정도의 좀 격차가 벌어져야 될 겁니다. 그 1%라도 격차가 좀 벌어져서 승리를 선언할 만큼의 차가 돼야 될 것이고요. 그렇지 않으면 이 지금 이런 주에서도 확실한 결론이 발표될 때까지 시간이 걸릴 수 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중으로 결과가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주들은 네. 아리조나, 네. 위스콘신, 미시간, 펜실베니아. 이 네 개 주예요. 네. 그 썬벨트 한 곳과 러스트벨트 세 곳 모두입니다. 이 애리조나는 오늘까지 우편 투표가 도착해야 유효한 것으로 인정하고요. 동부 시간 저녁 9시 30분, LA 시간 저녁 6시 30분에 선거가 마감되고 선거 마감 후 1시간 후부터 그러니까 LA 시간 7시 30분부터 개표에 들어갑니다. 역시 우편 투표, 사전 투표가 먼저 발표되고 오늘 선거 결과를 집계해서 발표하게 되는데요. 이 애리조나 같은 경우는 선거일 이후에 계산해야 하는 우편 투표가 많기 때문에 오늘 승자가 결정될 가능성이 매우 낮은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그러니까 애리조나는 지금 미리 아마 우편 투표를 계산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시간이 좀 걸릴 것 같고요. 위스콘신은 내일 중에 선거 개표 결과가 확정될 것으로 지금 그렇게 예측이 되고 있는데 오늘 LA 시간 저녁 6시에 선거가 마감이 되고요. 역시 우편 투표, 사전 투표 결과가 먼저 발표되고 선거 결과가 오늘 이제 투표 결과가 이제 발표가 되는데
일부 지역에서는 오늘 선거 결과부터 먼저 공개한다는 또 이런 결정도 내렸습니다. 네. 그래서 이 위스콘신도 좀 파란이 일 가능성이 있고요. 미시간 같은 경우는 오늘까지 도착하는 우편 투표가 정상적으로 이제 카운트가 되고요. 역시 마찬가지로 우편 투표, 사전 투표부터 먼저 개표하고 그 다음 오늘 투표소에서 투표가 이뤄진 표들을 카운트합니다. 이 미시간의 개표 완료는 11월 6일 금요일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언론들이 지금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주들은 우편 투표를 다 모아가지고 개표를 하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플로리다나 텍사스는 이미 들어온 우편 투표를 오늘부터 지금 현재 개표를 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드리는 주들은 개표를 나중에 하기 때문에 더 늦어지고요. 펜실베니아가 가장 문제예요. 지금 펜실베니아는 오늘 LA 시간 오후 5시면 선거는 끝나지만 이 우편 투표가 금요일까지 도착하면 유효표를 인정하는데 오늘까지 사전 투표나 우편 투표를 전혀 카운트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표 완료하기까지 가장 시간이 걸릴 주가 바로 이 펜실베니아로 지금 꼽히고 있고요. 일부 카운티들은 우편 투표를 오늘은 아예 전혀 카운트 안 한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우편 투표는 오늘 카운트 안 하고 내일 이후에 한다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펜실베니아가 아마 가장 늦게 결과 발표가 나올 거고요. 펜실베니아가 아시다시피 20명이 지금 그 대통령 선거인단이 있는데 이 펜실베니아를 차지하는 쪽이 대단히 그 승리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앞서 말씀드렸던 그 5곳 뭐 텍사스나 플로리다나 오하이오라든가 이런 조지아라든가 이런 주들을 트럼프 대통령이 다 가져간다고 전제하고 본다면 결국 이 펜실베니아에서 마지막 결론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지 않은가 지금 이렇게 보여집니다. 어제 이 마지막 여론조사가 또 그래도 또 나왔어요. 네, 그렇죠. 네, 오늘 이제 투표를 앞서서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뭐 오늘 하메트 특파원도 좀 보도를 한 것 같은데요. 역시 굉장히 좀 박빙이었고요. 박빙이죠. 예, 갈수록 격차가 좀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네. 경제 전문 채널 CNBC가 어제 그 여론조사 기관 체인지 리서치와 합동으로 6대 경합주, 승부처인 6대 경합주에 대한 마지막 여론조사를 실시해서 그 결과를 전했는데 네. 굉장히 좀 근소한 것으로 나타났어요. 6대 경합주는 이 펜실베니아, 미시간, 위스콘신, 플로리다, 노스캐롤라이나, 애리조나. 그러니까 선벨트 세 곳과 러스트벨트 세 곳입니다. 6대 경합주 관련 여론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은데요. 애리조나는 조 바이든 50%, 트럼프 47%, 3% 차이. 플로리다가 조 바이든 51%, 트럼프 48%, 3% 차이. 미시간이 조 바이든 51, 트럼프 44. 이 미시간이 좀 많이 벌어졌고요. 노스캐롤라이나 조 바이든 49, 트럼프 47. 펜실베니아 조 바이든 50, 트럼프 46. 그리고 위스콘신 조 바이든 53, 트럼프 45. 위스콘신도 좀 많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다른 여론조사도 보면 비슷해요. 비슷합니다. 그래서 러스트벨트에서 미시간과 그 위스콘신 두 곳이 좀 격차가 벌어졌고 나머지 네 곳은 선벨트 세 곳을 비롯해서 나머지 네 곳은 좀 격차가 굉장히 좁아져서 승패를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자, 이 경합주들 승패를 지켜봐야 결과를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지금 뭐 이로서 현재로서는 이 예측이 좀 힘드네요. 예, 쉽지 않아요. 남부 네. 선벨트 세 개 주가 근데 이 굉장히 근소하죠. 노스캐롤라이나, 플로리다 그리고 애리조나 네. 이 세 개 주는 지금 추세로 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승리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 보입니다. 오늘 한메트 특파원 보도도 좀 그런 내용이었고요. 그래서 선벨트 세 개를 트럼프 대통령이 가져갈 것으로 보이고요. 문제는 러스트벨트인데 위스콘신과 미시간은 최근까지 어제까지 여론조사 보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이 이기기는 좀 어렵지 않은가. 유일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희망은 펜실베니아. 그러니까 러스트벨트에서 미시간과 위스콘신을 놓치게 되면 펜실베니아는 반드시 이겨야 됩니다. 그래야 네. 트럼프 대통령이 이길 수가 있는 것으로 지금 대체적으로 계산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펜실베니아를 과연 가져가느냐 트럼프 대통령이 아니면 조 바이든 후보가 펜실베니아를 지켜내느냐 여기서 결국 오늘 승패가 가려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네. 그렇게 지금 보여지는데 지금 이 여론조사에서 그 유권자들에게 물어본 내용을 보니까 그 애리조나는 이미 85%가 투표를 마쳤다고 그러고요. 플로리다와 노스캐롤라이나도 82%, 81%. 대단히 투표율이 높았습니다. 미시간과 위스콘신 63%, 57%. 펜실베니아는 40%에 불과했어요. 그러니까 펜실베니아가 가장 늦게 발표되는데 펜실베니아는 지금 사전투표나 우편투표한 비율도 다른 경합주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낮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펜실베니아가 상당히 지금 그 승부처가 되지 않나. 정말 예측하기가 어렵다. 여기는 말이야. 조 바이든 후보도 이긴다고 장담 못하고 트럼프 대통령도 이긴다고 장담 못하는 그런 주가 될 것 같은데 근데 아무튼 참
흥미로운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저희는 오늘 오후 5시부터 그렇죠. 특별 개표 방송을 시작을 합니다. 네. 우리 주영수 국장도 함께 수고를 하실 텐데 고생 많으시겠어요. 네, 낮잠 충분히 미리 자두시고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특별 하도록 방송 하겠습니다. 부탁드릴게요. 네. 자, 오늘 프로그램은 여기서 마치도록 감사합니다. 하겠습니다. 주영수 국장이었습니다.